오늘 뉴스 매거진은 가슴 아픈 이야기, 불편한 역사의 증언을 담았습니다. 바로 일본군 강제 동원 위안부 피해자 이야기입니다. 무려 20만 명의 순수하고 앳된 소녀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적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돌아온 이는 3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반세기를 훌쩍 넘기고 이제 57명의 생존자만이 남아 힘겹게 일제 만행을 증언하며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국제사회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스 매거진의 기획 취재 247. 오늘은 뉴스 매거진이 만나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증언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거기 가니까 14살, 만 14살이라. 88세, 88 날아다닌다고 88세에 올게. 안주까지 저놈들한테 항복 받아야 죽지, 안주 안 주고요. 여성 강제 모집이라. 이래 그때만 하더라도 근로자라 정신대라 했거든. 전혀 강제 모집이라.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말로 대신따이, 정신대 모집이라. 그러면 뭐고 하면 공장에 가야 된다. 일본 놈들이 전장을 치니까 일본 군복을 맹글어야 되겠네. 군수품 공장을 간다. 그래 놔놓고 듣고 간 것이 공장이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저 전장터로 대만, 강동, 홍콩, 말레이시아, 수마트라, 인도네시아, 자바, 싱가포르, 방콕 그렇게 이 사단 본부가 꺾고 다니면서 그렇게 저질러 놓고 일선지구에 어떻게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러는데 민간인이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요. 이러니 일본이 좀 정신을 차리고 과거 잘못을 갖다가 뉘우치고 우리 매일만 회복시켜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올해 88세 김복동 할머니.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위안부 피해자. 김 할머니는 현재 세계 곳곳을 다니며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의 피해를 입은 세계 여성들을 돕고 있다. 활동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실제로 우리들이 전문 개인적으로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참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결국 애적들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 침략하에서 끌려가서 고생한 것도 결국 우리나라에 힘이 없어서 그래 된 것이고 우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희생이 돼가 있는 것은 우리 정부도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어요. 정부가 나서서 하루 빨리 이거를 청산을 해줘야 되는데 해주도 안 하고 있고 하니 각 처로나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실제로 제가 이러는데 우리들도 그 당시에 일본 침략에 고초를 많이 당했지만은 이리 다니다가 보니까 허당이 우리뿐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도
아주 애롭고 희생된 사람이 많아. 근데 우리들은 그래도 막 생활비라도 좀 이래 나오지만은 그것도 한 푼도 못 받고 고초받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래서 뭔가가 좀 이래 저런 사람을 도울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서로가 의논하여서 나비 기금을 하나 모아갖고 전 세계에서 서로가 후원을 좀 하도록 이래서 그 사람들도 원조를 좀 해주면 어떻겠나 이래 의논을 하다가 보니 결국은 나비 기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할머니들이 이제 나비가 돼서 기금을 모아서 이제 책임자들이 날아다니면서 이제 이래 구조를 하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오대학 역사학과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에 따르면 일본, 중국, 만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조달한 위안부의 수는 20만 명. 한국인 위안부는 1942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800명이 강제 동원됐다. 1991년 일본군 위안부였다는 이유만으로 긴 세월을 숨죽여 살아온 할머니들이 세상에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다. 한 증인이 있는데 내가 왜 말을 못해? 그래서 결국은 나가게 돼갖고 이제 91년도 8월 14일 날 저녁에 신문사 방송공고도 오라고 해갖고 그래서 처음 시작된 거예요. 내가 나중에 있어 나중에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일본아 내 나이 일대로 살 돌리다 일본아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일본아 그 할머니의 아픈 기억을 처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계기로 그 이야기를 처음 꺼내셨습니까? 처음에부터 끌려갈 때 그 위안부를 하면은 죽어도 그 끌려가겠습니까? 근로정신대거든. 그러는데 위안부로 간 사람들은 할머니들은 신고를 하라. 그러면은 신분 보장을 해준다. 대리비에 그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신고를 한 것이 61살에 신고를 했죠. 그 줄로 이제 신고한 후로 지금 싸우기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싸우는데 61세가 돼서야 자신의 이야기를 어렵게 세상에 내놓은 김복동 할머니. 김 할머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와 함께 여성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활동을 20년 넘게 해왔다. 위안부 피해자 인권 활동에 대해 윤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소속된 단체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예요. 할머니가 우리가 끌려다녔을 때는 위안부라는 말을 몰랐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발족했을 당시에 1990년대만 해도 위안부 문제를 정신대 문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족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본의 군 문서라든가 또 일본의 학자들, 그런 학자들과의 어떤 그런 만남을 통해서 군 문서에서 정식으로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여성들을 모집했다라는 기록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위안부 모집을 지시하고 또 감독 통제했다는 공식 기록이 일본 방위청에서 발견됐습니다. 일본군이 종군 위안부의 모집부터 수용 그리고 성병 감염 여부까지 관리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난 이 기록은 극비문서란 도장이 찍힌 제2군 상황개요 등 모두 5종류의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잔악하고 교묘했던 거죠. 식민지였던 조선에서는 공장에 취직한다라고 끌고 갔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문서에서는 행정상에서는 정책상에서는 이미 이 여성들을 위안부로 사용할 것, 성노예로 사용할 것을 이미 다 지침에서
어떤 반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운동 내용 속에서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는 우선은 진상 조사라든가 자료를 공개하라라는 그런 활동들을 일본 정부를 향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공식 사죄와 법적인 배상, 역사 교과서에 기록해서 올바르게 교육하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써라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본이 그 피해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또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미국 의회나 유럽 의회나 세계 각지에서 인권을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이런 여성폭력을 반대하며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 정치가들, 변호사들 등등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들은 모두 함께 만나서 연대를 요청하고 또 매주 수요일이면 1992년 1월 8일부터 지금 뭐 21년이 지나서 22년이 벌써 지났네요. 수요 시위를 진행을 하면서 일본 정부를 향해 지칠 줄 모르는, 포기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외롭지 않게 그리고 과거에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사회가 그분들을 방치해서 홀로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함께 그분들의 손을 잡아서 그분들의 고충도 들어드리고 그분들이 해방받지 못한 삶을 해방받게 해드리고 그래서 훨훨훨 정말 당신이 살고 싶은 세상에서 해방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도와드리자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은폐됐던 일본군 위안부의 인권유린 진상을 알리는 김복동 할머니. 할머니의 기억 속에 그 70년 전의 삶은 어떻게 자리하고 있을까? 우리 김복동 할머니께서는 일본의 부끄러운 역사의 산 증인이십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그 옛날의 기억을 잠시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계급 없는 군복 입은 남자 둘이 하고 그 이제 경찰관 일본 순사지 하고 우리 이제 반에 이제 반장 그래 와가지고 그 안 가면 안 된다는 게라 그 군소품 공장에 가는데 그리 전장을 이래 치고 있으니까 가서 이제 공장에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이가 어린 게가 무슨 어떻게 공장을 가겠느냐 하니까 가서 배우면 된다. 그리고 나이 차서 시집을 갈 나이가 되면 언제든지 보내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로 갔다가 거절한다면은 일본은 이제 반역한다 이거지. 반대로 하니까 반역자다 해서 전 재산을 몰수해 삐고 외국으로 추방시킨다. 그러니까 그 뭐 공장에 가는데 죽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식구들이 외국으로 추방이 되겠나. 그래서 간 것이 공장이 아니고 군인들을 상대하는 공장이더라고요. 만 14살이 되라노기네로 그 가서 조사를 받는데 이상하게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뭔데 그정 가나노기네로 뭐 보내주도 않고 그절로 시작한 것이 참 일본군의 노예가 되어서 8년가량 하는 세월을 참 피땀 흘려가면서 참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지냈습니다. 14살 앳된 소녀가 마주한 참혹한 현실. 바닥에 떨어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그거 가서 알았지요. 그 이제 직접 이제 그 가서 당할 때 알았단 말입니다. 그거야 말할 수 있으니까 말 하나 다 안 한 것 아닙니까? 처음 나이 어린 게가 남자 상대를 하려고 하면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지요. 그렇게 맞기도 많이 맞았지요. 말 안 듣는다고. 많이 맞고 죽으려고도 마음도 많이 무겁고 하나 죽지도 못하고 결국 참 그래 저래 살다가 보니까 이때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뭐 하루 날이
세무는 나를 샜는갑다. 보통 때는 그렇게 애로운 것은 없어.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제일 일요일 날은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줄로 서요. 줄로 서가지고 교대로 뒤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몇 명을 되는지 그건 뭐 숫자도 채를 수도 없는 기고, 그러고 하면 오후 5시 되면 끝나고 나면 진짜 일어나지를 못해요. 이러고 토요일 날은 낮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5시까지. 그럼 딱 시간 되면은 현병대들이 쫙 서가지고는 시간 되면 전부 다 철거 다 해요. 그러면 5시 넘고 나면은 좀 쉬어가지고 저녁 먹고 있으면 저녁에 이제 얻어보면은 장교들이 나와요, 저녁으로. 저녁은 장교들이 나와서 이제 뭐 그냥 앉아 놀다가도 가고, 시간적으로서만 쉬어가지고도 가고. 그러다 보니 다른 거 무슨 생각하고 뭐 좋고 어디 구경 다니고 그런 것도 모르겠고, 사람이 무슨 많아야만이 무슨 말도 듣고 하지, 말도 모르는 타국에 가가지고는 그 가니까 전시가 되나는 게 사람들 다 피랑 갚이고 집이 다 비가 있었다고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반향도 많이 하고 말도 안 듣고 하다가 포기했다고요. 포기하고는 지가 하자한 대로 했다 아닙니까?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부대가 이제 따라다니니까 사단 본부가 되니까 이제 가는 데마저 이래 옮겨가지고 다닐 때 마저 듣고 다니거든. 이러니까 부대에서 전부 다 이래야죠. 배추 묶는 것도 전 부대에서 갖다 묶고, 그래서 관리를 다 하니까. 관리를 다 해서 신각보로 오갖고는 육군 비운에 보내놓고는 그 비운에만 책임 지압이고 지금 다 달아납히고 다 갚이고. 그러니 비운에 있다가 비운에 이제 원장들도 다 갚이고. 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고 싱가포르에서 맞이한 해방. 싱가포르에서 해방이 됐는가 그때만 하더라도 군인들이 막 전부 철수를 하더라고요. 철수를 하고. 근데 우리들은 이제 그 위안부를 하는 표시를 안 내기 위해서 간호원을 갖다 가장을 시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16군 비운 그따가 갖다 덮어다 놔놓고 간호원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 환자들로 갖다 이제 주사도 놔주고 약도 갖다 주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뭐 난지기는 끝에 가가지고는 이제 그 환자들도 다 가게가 돼가 있고.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만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자 미군 부대가 이제 상륙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말하자면 포로가 됐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포로 수용소로 갔는데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조선 사람이라. 그래서 포로 수용소로 있다가 몇 달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귀국선이 또 이제 배가 이제 돼서 나타나서 타고 뭐 또 오는데 그 피라민들을 전부 중간중간에 태아가 오다가 보니까 굉장히 시간은 걸리는데, 이 고향에 돌아보니까 해방이 뭐 된 지가 오래되더라고요.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에 사변이 나더라고요. 해방 당시 22살이었던 김복동 할머니는 지금까지 독신으로 살고 있다. 결혼은 안 했습니다. 그런 몸으로서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내 나오니까 나이가 22살이라 해요. 22살인데 집안에서는 이제 결혼을 하라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몸이 그렇게 상해가 있는데 나무 신세 조질라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결혼을 못 한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 못 한다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엄마자 됐던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공장을 하고 간 것이 공장이 아니고 이러한 자리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으로서 그런 데가 어딘더이라, 그런 데가 없다는 게요. 시집 안 가려고 거짓말 한다고 그러는 게 그게 아니라고, 실전이라고. 그랬지만은 우리 엄마도 자석 관리 잘 못한 죄로 저승 가면 이 조상들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사토만
그게가 막 이 몸에 빙이 돼가지고 항상 이 심하로 이제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 길로 뭐 혼자서 농사로 지으려니 너무 힘이 들어서 농사도 못 짓겠고 그러지만 6.25 사빈이 나고 해서 부산을 내려와가지고 부산에서 장사를 이제 시작을 하니까 젊을 때는 막 장사를 이래 하고 그래 살다가 어떤 장사 하셨어요? 묵는 장사. 그때마다 또 막 피라미드들이 막 내려 쏟아지니까 장사하는데 막 굉장히 막 재미가 있어요. 이런 소토를 나눠놓고 물건을 파는데요. 소토에 돈이 한 것을 잡히고 그랬다고. 그리고 젊을 때는 그만큼 돈을 잘 벌었어요. 이러는데 그것도 내 돈이 아닌가 돈이 자꾸 빠져나가더라고요. 일단 저 사람 막 형제간도 못 산다 하면 좁히고 막 애로운 사람들도 막 서로 갈라시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그러고 뭐 나이가 차고 61살 때 긴 세월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과거를 세상에 내놓았을 때 그 시선은 결코 곱지 않았다. 옛날 생각도 안 했지 뭐. 그 어때 뭐 남도 모르고 전 사람이 다 몰랐거든요. 이게 이제 신고하고 난 뒤에 이제 대리비 나오고 달고 회사 있겠네로 대강 다 아니까 그 참말로 할머니가 아주 참말로 뭐 저거 한 줄 알았지만은 그때 해도 그렇잖아요. 아이고야 할머니가 여주 숙녀인 줄 알았지만은 위안부로 갔다 왔단다. 이 말이 이래 퍼지니까 이상하게 실이 이래 좀 이래 만나는 게 좀 적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신고한 후로 장사는 때려치우고 그래 이제 서울에 왔다가 또 몸이 고달프면 또 조금 내려갔다가 더군다나 우리 한국인들은 제일 옛날에는 몸을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이러는데 남이 볼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려면 모르겠지만 또 내 생각에 저 사람들도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게 아닌데 결국은 말하자면은 나라에 힘이 없어가지고 참 우리들이 끌려가서 그렇게 희생이 되었는데 저 사람들들이가 우리를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줘야 됐긴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눈치로 가지니까 밖에 나가서 만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찹찹하여 사람 만나는 걸 꺼려했습니다. 그렇지만 곱지 않았던 시선보다 더 중요했던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보상. 김복동 할머니는 같은 처지의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인권운동을 벌인다. 청와대 앞에 가서 막 그때마다 몸빼 있고 청와대 앞에 막 들어놓고 할매들을 그때마다 만에 나눠있기네. 그리고 이제 징병 간 이제 식구들하고 우리들하고 합하니까 개인 우리들 국민들은 이래 지내가면서 비웃고 지내댕겼지 이래 말 한마디도 해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하나 이제 이 세월이 가고 하면 자꾸 이제 달이 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하다 보니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대사관 앞에서 수회식을 하고 있지만 지금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학생까지도 보통으로서 막 700~800명 대사관 앞에 꽉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어 갖고는 그때마다도 하지만 지금은 뭐 수회식을 하다 보니 막 애들이 나와서 재롱도 지고 이제 할머니들을 힘내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암만 비가 와도 나가고 암만 눈이 와도 추워도 나가고 대사관 앞에 나가가 그래서 싸우고 지금 있는데도 있는 지가 벌써 천 몇 해? 1084회. 몇 해고 뭐 이제 이게 몇 해고 나 갔다 하다가 내 나이까지 잊어버렸어. 몇 살이고 하면 한참 생각해 몇 살이 나오고 그래. 이래도 안주까지 저놈들한테 항복 받아야 죽지 안 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기운이 좀 생기죠. 한 사람한테 더 알리고 싶고 한 나라에다 더 알리고 싶고 이래서 모든 것을 다 알리고 싶어서 이 억울한 걸 갖다 이래 내 속에 억울한 걸 갖다 남이 다 알고 그 사람들 나서서 이걸 빨리 해결을 지어라 이래 해서 해결이 났으면 좋겠다고요. 이제 좀 해결이 좀 빨리 났으면은 좀 쉬다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서 쉬다가 떠나고 싶습니다.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넓어졌지만 아직도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과거사 청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못하는 한국 정부. 김 할머니는 쓴소리를 낸다. 진짜 우리 정부에서도 뭘 하는 건 모르겠어. 왜 그냥 두느냐.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박정희 대통령 때에 이 조약을 맺을 때에 전부 다 한 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했다. 저쪽에서는 안 했다. 그거 다 했다. 그때는 다 했다 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때는 빠졌다. 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아버지하고 대항을 하겠는데 아버지가 죽고 없으니까 따님이 이제 대통령이 됐다 아닙니까? 이러니까 따님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그 해결을 못 지어준 것을 갖다가 그 따님의 해결을 지어주도록 나는 바라요. 다 같은 여성으로서 그렇게 희생당한 사람을 갖다가 아직까지 한마디도 말도 없이 있으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요. 지금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들을 이런 빨리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댔는데 아직까지 이런 말 한마디가 없으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다고요. 일본군 위안부 역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도 넓어지고 있는 상황. 미국의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에 이어 지난 5월 23일 일리노이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되며 여성 인권 보호와 역사 교육에 대한 의지가 천명된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결의안이 일리노이주 하원에서 채택됐습니다. 성노예와 인신매매는 인류 보편적 상식과 가치에 어긋난다는데 일리노이 정치인들이 뜻을 함께한 것입니다. Rather unfortunate history related to some of the resolution speaks to comfort women, but that's one aspect of the human trafficking history that we have in this world. 또한 시카고의 한인 단체들도 연계해 일본의 과거사 청산을 촉구하는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복동 할머니와 함께 일리노이의 시카고를 방문한 윤미향 정대엽 대표는 동포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얼마나 우리 동포 사회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진실이라고 그럴까요? 사실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이 여성들이 겪었던 고통을 얼마만큼 내 고통을 이해하고 있는가. 만약 내 외할머니가 이 할머니들처럼 그렇게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갔다면 지금 내가 태어날 수 있었겠는가? 없었다고 봅니다. 할머니가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미 일본군에 의해서 자궁은 파괴되었거든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은 이미 상실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삶은 이분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 그건 곧 책임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이분들의 아픔이 나의 지금의 삶의 어떤 걸음이 되었다라는 것,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 이거 생각하면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씻겨줄 수 있도록 미국 사회에서 미국의 어떤 정치권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만들어내고요. 또 미국 사회가 이 문제를 알 수 있도록 열심히 입으로 전하고 또 손으로 전하고 발로 전하면서 할머니들의 손과 발의 입의 역할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한인사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여전히 어떤 전쟁을 부추기는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보다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 우선 나로부터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열심히 가족에서부터 또 우리 동네에서부터 또 내가 속한 사회를 향해 퍼져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88세의 고령 편치 않은 몸을 이끌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김복동 할머니. 인권운동을 시작한 지 20년. 이제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뭔가가 이거 성공을 해야 안 되겠나? 우리들은 일본 보고 사죄와 배상하라. 배상하라는 거는 큰 돈이 탐이 나서 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돈벌이를 갖다. 이거 진짜 억울하다고. 이래서 우리 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잘못했다고 사죄를 한다면은 결국 배상이 붙을 것 아닙니까? 이런데 그 돈을 내가 배상을 하는 거 내가 받아서 좋은 게 아니고 나는 그거를 받으면은 아주 내가 같이 애로운 사람 이런 사람한테다가 이래 전부 다 이래 참 원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돈이 빨리 나오면 빨리 모두 해주겠는데 돈이 안 나오고 하니까 임시적으로 이제 이 나비 기금을 모아갖고 그 사람들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 꿈이 무슨 있겠습니까? 꿈이 항상 저녁에 누구면 공상은 많이 하지. 내가 돈이 많으면은 아주 딱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랬다. 처음에는 공상할 때는 돈을 많이 모은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가지고 전부 다 논아주는 게라. 그러고 나면 나중에 아무것도 손에 없는 게라. 그런 공상이나 하고. 뭐 꿈은 하루 빨리 서로 정부 간에 화합해서 우리들 일로 해결 지어주고 남북 통일이 돼서 전쟁 없는 나라, 평화의 나라. 우리들 요새 자라나는 2세들은 다시는 우리들과 같은 일이 안 생기도록 평화의 나라, 화목한 나라가 돼서 참 훌륭하게 자라줬으면 하는 기고 마음 푹 놓고 담은 한 달이라도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싶고 그렇습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드러난 일제 만행. 이후 238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등록을 했고 현재에는 57명의 생존자만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군이 유린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일본군이 전쟁 중에 저지른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역사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가 여자로 다시 태어나면 아주 부잣집에 태어나서 호강스럽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 사회, 이 나라에 큰 일꾼이 되어서 내가 대통령이 하면 되어서 이 나라를 하면 탁 바로 잡고 싶은 그런 꿈을 그래 하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 그게 나쁠까요? 너무 허황된 꿈이지.